안녕하세요. 인프라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의 출발점은 키워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키워드를 선택하십니까? 조회수의 높낮음으로 선택하십니까? 발행된 문서량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문서 경쟁률이나 문서 포화도를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오늘은 키워드 선택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 키워드 선택 기준에 대한 두 줄의 결론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블로그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초보분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자기가 아는 편안한 단어를 키워드로 선택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상위에 노출되지도 않고 방문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지수가 많이 쌓이지도 않습니다. 검색 몇 번 해보고 유튜브 영상 몇 개 본 후에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첫 가이드라인을 받게 되는데 그게 조회수입니다. 낮은 조회수로 출발해서 점점 조금씩 높은 조회수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들어서면 문서량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발행된 문서량이 작을수록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검색하고 공부하다 보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문서량과 조회수의 관계, 즉 문서 경쟁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보 블로거 분들의 절대 다수가 이 이미지처럼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회수 중심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문서량으로,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문서 경쟁률까지 보면서 키워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조회수가 작아도 못 잡는 키워드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과 조회수가 많아도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발행한 문서가 많아도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문서가 작아도 잡을 수 없는 키워드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 역시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미 발행한 문서 수 나누기 조회수, 이게 문서 경쟁률인데 이것 또한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서량은 작고 조회수가 많으면 경쟁률은 낮아지게 되는데, 반대로 이미 발행한 다른 사람들이 문서량은 많고 조회수가 낮다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내가 잡은 키워드를 보면 문서 경쟁률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다. 즉 몇 대 1 정도의 문서를 보편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범위를 특정 지을 수 없다. 들쑥날쑥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포스팅해서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조회수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서량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서 경쟁률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회수, 문서량, 문서 경쟁률을 키워드 선택 기준으로 삼기에는 틀렸거나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경험적 의심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앞으로 키워드를 선택할 때 이 세 가지를 보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키워드를 선택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서백변 아카데미 카페 링크와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초급, 중고급, 현업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블로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첫째, 조회수, 문서량, 문서 경쟁률을 보셔야 합니다. 무시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점처럼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조회수는 낮은 게 좋다, 높은 건 안 좋다. 문서량은 작은 게 좋다, 많은 건 안 좋다. 문서 경쟁률은 낮으면 좋고 높으면 안 좋다라는 이분법적인 좋다, 안 좋다라는 흑백 논리로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의 문서수가 15,396건입니다. 문서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문서수가 작은가요? 각각 대답이 다르실 겁니다. 누군가는 총 문서수 15,000건 정도면 작은 편이네 라고 하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총 문서수 15,000건이면 많은 편이네 라고 하실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서수 작은 게 좋다고 하는데 예시를 하나를 들어서 문서수가 작은가요 많은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끼리도 많다 작다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조건을 더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63,610회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문서수가 많은가요 작은가요? 이때에도 답이 나눠지게 됩니다. 절대 문서량을 기준으로 삼는 분은 그래도 문서량 15,000건은 너무 많다라고 하실 것이고, 상대 문서량을 기준으로 삼는 분은 조회수 대비 문서량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이미지는 키워드 마스터의 데이터입니다. 다른 사이트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답도 아마 제 각각일 겁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절대 나는 못 잡아, 나는 언제 한번 저런 거 잡아보나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문서수는 15,396건이지만 사실 검색 결과 뷰 영역에서 보여지는 포스팅은 이 키워드의 경우 2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경쟁률이 낮으면 대체적으로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 정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낮은 키워드가 실제 노출에서 더 어려운 키워드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문서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가 오히려 상위 노출이 더 쉬운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서 경쟁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1.5대 1인 포토스케이프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서수 1284건으로 가장 낮은 포토스케이프 X 다운로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잡기 쉬운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포토스케이프 X 다운로드입니다. 즉 문서 경쟁률이 9.1대 1로 가장 높은 포토스케이프 X 다운로드가 오히려 문서 경쟁률이 1.5대 1밖에 되지 않는 포토스케이프보다 잡기가 훨씬 쉽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서 경쟁률 낮은 것만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노출이 안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둘째, 문서 경쟁률은 실제 노출 난이도와 아무 상관없는 문서수 나누기 조회수라는 단순한 산식일 뿐입니다. 잡기 쉬운 키워드가 오히려 문서 경쟁률에서는 왜 훨씬 더 높게 나오는지 이 이미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약 2,85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초급 블로그, 중급 블로그, 고급 블로그. 이 중에서 어떤 그룹이 가장 많을까요? 당연히 초급 블로그가 가장 많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어떤 그룹의 문서 발행량이 가장 많을까요? 당연히 초급에서 발행한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조회수 낮은 키워드에 대한 문서 발행량이 어떤 그룹에서 가장 많을까요? 당연히 초급 그룹에서 발행량이 엄청납니다. 당연히 초급 그룹에서 낮은 조회수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습니다. 정답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낮은 조회수에 대한 문서 발행량은 초급 블로그 그룹에서 가장 많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낮은 조회수에서 문서량이 많다면 문서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노출에서는 오히려 이런 키워드를 노출시키기가 더 쉬운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문서 경쟁률 지상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셋째, 조회수 3,000인데 문서량이 300밖에 되지 않는다면 문서 경쟁률은 0.1이 됩니다. 경쟁률을 본다면 대단히 낮은 키워드입니다. 근데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상위 노출 10개의 블로그가 모두 최저가 블로그인 경우 일반 블로그가 이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문서 경쟁률에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노출 확률을 높이는 키워드를 선택하실 때 조회수, 문서량, 문서 경쟁률은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고 키워드 속성, 키워드 등급, 노출 경쟁력 등을 최종적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